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재밌는 어떤 영상들을 올리면서 시쳇말로 어그로 끄는 영상일 수도 있는데, 이 영상 올리면서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다니셨더라고요. 제 멤버십 회원이시기도 한데 이번에 투자자문사 새내기가 되셨다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축하드리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갑자기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험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려를 해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단한 건 아니고 이걸 보면서 펀드 매니저든 어떤 사회생활이든 이런 부분들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여의도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에요. 돈도 많이 버신 분도 있고요. 망가져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왜 매력적이냐면 일단 평균적으로 그 학력이 굉장히 높으세요. 저는 이제 스카이를 나오진 못해가지고 시장에서 대단한 학력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학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여의도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심지어 펀드 매니저인 경우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애널리스트나 브로커나 그리고 다른 어떤 펀드 매니저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그 회사의 어떤 IR 담당자들도 굉장히 이제 평균적으로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그 대화의 어떤 수준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제 갖추는 어떤 애티튜드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사적인 어떤 곳이다, 여의도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가 이제 막 신입인데 대단한 되겠어, 이게 아니고 이 신입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름 이렇게 그 존중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편의점에 와가지고 막 갑질하는 그런 진상 고객들,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물론 이제 회사 내에서는 쿠사리 주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펀드 매니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매력적이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펀드 매니저는 만들어지는데, 펀드 매니저가 키워지는데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왜냐면 자기 돈이 아니고 남의 돈으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보면서 이걸 틀려보잖아요. 틀려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러한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돈으로 내가 깨져보면서 수업료를 내는 반면에 이 펀드 매니저는 수업료 안 내요. 수업료 자기 돈으로 안 냅니다. 회사 돈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남의 돈으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보면서 깨져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몇천억 단위의 또는 조 단위의 어떤 매니저다. 그 회사 소속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그 안에서의 의사결정들을 옆에서 보고 실수를 하던 성공을 하던 간에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펀드를 좀 수익률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올해 1년 동안 이제 한 10% 깨먹었다.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의사결정을 통해서 한 천억으로 이제 평가 손실을 내보면서 경험을 쌓는 거죠. 다음번에 이렇게 안 하겠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도제식으로 교육이 안 돼가지고 다음번에 또 누가 신입이 오거나 다음번 구성원들이 새로 세팅이 되면 똑같은 실수를 또 해요. 근데 배워서 나간 놈들, 그러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로서 한 5년, 4년, 5년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고 종목도 좀 볼 줄 알고 이제 나가서 이제 내 돈 굴려야겠다라고 나가버리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사회적 비용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런데 펀드 매니저 개인 입장에서는 남의 돈으로 다양한 어떤 투자를 해보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그런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게 투자자들한테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회사가 잘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더라도 사회적 비용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니저가 무조건 선택하는 종목마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단 들어가면 A부터 Z까지 누가 한 명 나서가지고 손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통밥으로 이제 옆에서 하는 거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회사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A부터 Z까지 하나씩 다 알려주는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본인이 어느 정도 이룩해서 와야 되고, 본인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면서 해야 되고, 회사에서 해주는 거는 그냥 이제 애널리스트한테 그 기초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어떤 산업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세미나를 붙여주는 거 정도? 그 정도만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운용을 할 때는 밸런스가 중요하고 각 의사결정 체계마다 자신이 어떻게 뭐 봐야 할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옆에서 하는 거 보고 배워라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달라들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가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이틀 중에 하루는 뭐 출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어떤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까지 다 본인이 이제 학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이제 이거 중요한데 그 학업이 높으신 분들 중에 또 학력이 높으신 분들 중에는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심하신 분들에 의해서는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직장이든 마찬가지인데 스스로 본인도 모르게 적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적을 만들지 마세요. 가급적. 어떤 제 기억에 어떤 매니저는 본인이 엄청 주식을 잘하셨어요. 잘하시는데 그 회사를 이제 옮기신 다음에 그 회사의 성과가 안 좋으니까 그분을 스카웃을 했겠죠. 그분이 스카웃 되자마자 밑에 직원들이 하고 있는 펀드를 다 뺏어서 본인이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불만이 가득 찬 거죠. 내가 여기 업계에 와서 운용을 하면서 나도 이제 스스로 발전을 하고 성과를 내고 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과가 나빠져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밑에 직원들이 편을 안 들어줘요. 적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래 직원이 들어갔는데 얘네 뭐 왜 이렇게 주식을 마바라처럼 하냐 이렇게 이제 험담하면서 외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회사 분들 열심히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적을 만들어야 안 돼요. 특히 이제 회사 바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항상 많이 만나세요. 저는 이게 좀 잘 안 됐는데 뭐 다른 기관 투자자, 매니저들, 뭐 동갑도 좋고요. 그리고 뭐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만나보고요.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넓혀놔야 돼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이제 상승작용으로 시너지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제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뭐 들어갔었을 당시에는 제가 뭐 학력 자체가 뭐 스카이도 아니기 때문에 좀 만나는 게 꺼려진다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동갑내기 친구들이 중에서 그 사람 만나는 거 그 뭐 몇 년생 동기들 모으는 어떤 그런 모임에 가면서부터 어떻게 좀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 많이 만나세요. 그리고 이 만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만났던 사람들한테 자주 연락하세요. 이 여의도에서 언젠가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누가 어떻게 더 잘 될지 모르고 그 사람이 어디론가 더 엄청 매력적인 직책으로 가게 될 때 그 사람과 기존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친해졌었다면 그 사람이 본인을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했던 분한테 연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관계가 되냐면 형님 동생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전화해서 형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뭐 보세요? 저 요새 이런 거 좀 탐방 가는데 탐방 노트 좀 공유해 드릴까요? 아니면은 뭐 형님 뭐 밥 한번 먹으시죠? 술이나 한잔 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고 동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직급 차이가 있는 선임 매니저분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요새 뭐 제가 이렇게 뭐 한번 연락 드렸습니다. 잘 지내시는지 하면서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얼굴 철판 까고 연락하는 게 한 번 만났다고 연락하는 게 쉽지가 않고 형 동생 사이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상대방 마음 얻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마음을 얻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이 매니저가 모든 성과가 매년 성과가 잘 나거나 그 회사에서 또는 잘릴 위기도 있을 거고 한데 내가 어떻게 위험이 샜을 때
누군가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SOS를 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SOS를 받은 사람도 이거 내 동생 챙겨줘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의도는 이 어느 정도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들만의 리그가 심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생기는 불편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쓰고 싶은 그런 게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 진입한 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사람들과 굉장히 친해져야 되고 사람들이 그 나중에 본인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많이 맺어놔야 돼요. 저는 이걸 정말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직장 내에서 선임 매니저한테 아유 예를 들어 부장님이나 차장님 부장님 차장님 한 번씩 저 저녁도 좀 사주시고 술도 사주시고 좋은 얘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사교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행사나 이런 데서 서로 명함 교환하면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죠. 다음에 한번 식사나 한번 하시죠라고 하면서 식사도 하고 차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그 영업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조건 매년 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자주 연락한다는 기준이 뭐냐면,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돼.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자주 연락하면서 안부 전화했었던 사람이 더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여의도도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매니저가 이제 업계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본부장이 안 되고 뭐 나가리 된다더라 이러면은 연락이 뚝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 다반사지만 그 안에서 그분이 다시 또 업계로 들어올 수도 있으면서 누군가를 또 팀을 세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 안 돼서 어렵더라도 자주 연락을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제가 지금 있는 회사가 그렇게 뭐 여의도에 가서 IR을 하거나 뭐 PR을 하거나 뭐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예전에 이제 있었던 직장분들한테 이제 자주 연락을 못 드리는데 저도 제가 이제 연락하기도 염치도 없고 해서 연락을 못 드리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상대방의 어떤 위치가 나의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면서 연락하는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자주 연락하고 인맥을 많이 연락을 해서 누군가가 그 본인에 대해서 레퍼런스 체크가 들어왔을 때 걔 괜찮은 애야 라고 이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신입의 경우에 이제 처음부터 리서치나 운용의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아니 지금 너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도 안 됐고 한 거를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한테 물어볼 바에는 일단 애널리스트한테 먼저 전화해가지고 체크하는 게 더 나아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거기에 대고 시무룩하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멘탈이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랑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실 매니저가 아무리 리서치를 잘한다 해도 애널리스트만큼 그 업종만 파고드는 사람들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니저가 가져야 될 덕목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밸런싱도 있고 상대적인 업종 간의 어떤 비교도 있고 상대적인 매력 포인트를 찾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내부에서 뭔가를 쌓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심지어 리서치라는 게 어떤 거냐면 기업 탐방인데 기업 탐방을 많이 해서 IR 담당자들한테 어떻게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이죠 사실은 수업을 들으면서 내 내공을 쌓아가는 거를 이제 대부분의 처음에 이제 진입하신 분들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처음에 이런 기회가 아예 없었어요.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든 괜찮은 종목들 찾아보는 방법들을 회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나가지 못하니까. 회사 내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막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막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든지 지식을 채워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에 너무 실망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투자 의견을 반영해 주지 않는다. 우리 회사는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사질 않아.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점점 악순환이 됩니다. 대충 얘기하게 돼요. 너 살 거면 사고 말면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그걸 안 사는 이유는 그 A라고 하는 기업을 플레이를 했을 때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그 시장에서 우려하는 이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때문에 해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라우마를 깨줘야 되고, 윗사람의 트라우마를 깨는 것은 아랫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제 이제 선임 매니저분 한 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사면 징징대면서까지, 징징댄다? 뭐 이렇게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 졸라서까지 0.5%만 사주세요. 1%만 사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1%만 사주세요. 회사 포트폴리오 1%만 넣어주세요. 제가 관리 계속하고 바이콜하고 매도 시점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0.5%만 좀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더 이렇게 커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기 싫은데 이러면서 하면 그때부터 이제 편입하지 마시죠. 이러지 말고 0.5%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 선임 매니저가 0.5%든 1%든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만약에 이게 맞는 말이고 주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사든지 아니면 떨어지면은 투자자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물을 더 타든지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 리서치나 뭐 운용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도 윗사람이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물어볼 거예요. 요새 뭐 보니? 요새 어떤 거 좋아 보이니? 이런 질문이 딱 들어올 때, 제가 요새 뭐 보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요새 뭐 이런 시장이 된 것 같아서 이쪽으로 좀 찾아봤는데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고 앞으로 이제 그로스가 한 이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내년 실적 PR이 한 이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미리 탁 얘기를 하면 준비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아이디어가 매번 넘치지 않기 때문에 아랫사람의 의견도 경청하고 싶어 하는 어떤 윗사람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피드백이 이렇게 막 잘 나오게 되면 얘가 공부를 좀 하고 있구나. 이제 좀 펀드를 좀 맡겨봐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제 항상 공부를 하면서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뭐 요새 뭐 보니? 요새 뭐 괜찮은 거 보이니? 라면은 요새 안 보이는데요. 뭐 요새 뭐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윗사람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얘가 준비가 안 됐구나 생각해서 기회를 못 줘요. 그래서 언제든지 뭔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어떻게 구간별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있는데 이거를 데이터로 구체화해 놔야 됩니다. 매니저들 중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플레이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저는 뭐 그런 분들 많이 있다고 들었고 뭐 누구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각각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만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냥 뭐 애널리스트 얘기 듣고 그냥 바로 사버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기사 보고 사버리고 자기 혼자 소설 써고 사버리고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업종에 대한 포지셔닝은 왜 그렇게 잡았고 A라고 하는 업종에서 어떤 종목의 어떤 포지션은 왜 비중을 그렇게 했고 비중을 그렇게 잡은 거에 대해서 본인만의 어떤 생각일 뿐이지 그게 확률이나 데이터로 구체화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본인이 이제 데이터를 구체화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액티브 퀀트 같은 것들도 있는데 액티브 퀀트는 뭔가 좀 체계화적인 플레이잖아요. 사실 액티브 퀀트랑 저는 액티브 매니저랑의 어떤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면 앞으로 이제 등장하게 될 액티브 퀀트가 과연 액티브 매니저와 꾸준한 액티브 퀀트가 더 장기적인 성과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데이터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그대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어떤 몸이 아프거나 가족 행사가 생기거나 최근에 이제 뭐 본인의 어떤 투자 스타일이 알파가 기업 탐방인데 기업 탐방을 하지 못하거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영향이 생기게 되면은 본인의 어떤 성과가 떨어지거나 알파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의사결정 자체를 데이터로 구체화하는 어떤 데이터든 간에 본인의 어떤 의사결정을 체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되게 웃긴데, 이게 이제 적을 만들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건데, 회사가 이제 이러이러하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성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두 부류인데, 이제 밑에 사람들이나 또는 뭐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거 봐라, 내가 이쪽 업종으로 가가지고 이거 사자고 할 때 말도 안 듣더니 이상한 거 들고서 결국에는 언더퍼폼 하면서 쌩고생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뭐 같이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거기서 이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체력이 우리가 이제 매니저가 돼서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가 때가 있듯이 체력이 있는 게 30대 중반까지인 것 같아요. 그 30대 중반까지 이제 뭔가 공부를 해놓은 걸로 그리고 학습해놓은 걸로 본인만의 어떤 그 체계화된 걸로 가지고 평생 해먹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이 시기에 자신의 어떤 그 투자의 어떤 그냥 놀고 싶은 어떤 욕구를 최소화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다 보면 이직의 기회가 옵니다. 이직의 기회가 오면은 제 윗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직을 하려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그곳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두 번째, 너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세 번째, 돈을 많이 주느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의도에서 뭐 제가 경험한 걸로는 존경할 만한 사람은 없다. 그 누구든 존경할 만한 사람은 없다. 막 이 사람이 엄청난 뭐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 거는 찾아보시면 없을 겁니다. 그럼 결국 성장이랑 돈이에요. 배울 게 있느냐? 내가 거기 가서 뭔가 좀 더 운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리서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내가 뭐 저분이 하고 있는 어떤 투자 플레이를 내가 옆에서 보면서 좀 흡수할 수 있을까? 존경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아마 아버지와 같은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성장은 내가 뭔가 배울 수 있는 선생님 같은 어떤 분이 있느냐 이런 거고 마지막은 내가 기존에 있는 직장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느냐. 그런데 이 존경할 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어떤 직장이든 어떤 그 펀드 매니저든 이 사람을 아버지처럼 모실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 배우는 것도요. 한 3년쯤 4년쯤 되면 색다른 게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뭔가 만들지 않는 이상 정말 색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다른 게 없으면 결국 마지막은 돈이에요.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하는데 제 선임 매니저가 항상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자기 집처럼 자기 어떤 물건들을 엄청 쌓아두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 아니다. 항상 용병의 마인드로 내가 용병으로 왔기 때문에 용병의 마인드로 그리고 내가 여기가 첫 직장이라도 용병처럼 써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용병의 마인드로 짐을 최소화해서 직장을 다녀야 된다. 저한테 그렇게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회사를 나갈 때 가방 하나 딸랑 나오고 그냥 땡. 뭐 저기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종이 박스에다가 자기 물건 엄청 잔뜩 넣고 그 종이 박스 들고 이렇게 막 차에 싣고 이런 거 있는데 그분은 그분의 어떤 그 퇴사를 보면서 제가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 나가시는데 짐 하나 없이 몸만 나가는 거예요. 뭐 본인은 어떤
파일이나 USB나 이런 거는 챙겨 나갔겠죠. 그렇게 이제 심플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마인드 자체가 내가 용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용병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평생을 챙겨주거나 끌고 갈 수 있는 그 회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결국 이제 나를 존경해 주는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지, 결국엔 돈이냐. 사실 여의도에 들어오는 게 돈 때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급여 많이 주면은 기회를 잡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다. 특히 이제 성과급을 많이 주는 회사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고려해서 인생을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저의 경험이고 제 후회담도 많고 하는 건데, 잘 한번 고민해서 이쪽 시장에서 많은 도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